일단 BTS 그 경복궁 공연 아이돌 의상은 대단히 멋있거든요. 옷차림도 멋있었는데 보니까 그 옷을 만드신 분이에요, 보니까. 언젠가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하고 제가 7년째 이 활동을 하면서 예. BTS 분들도 있고 대선 후보자님들도 있고 대사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게 21세기 한복이지 않을까, 국민들도 조금 이해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하는 게 한복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국민이든 한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저는 그런 마중물 역할만 한다고 봐주시면. 그게 중요한 거죠. 네. K-피플 시간입니다. 한국인의 격을 드높이고 있는 인물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있는 중인데, 자, 오늘 한복의 문화를 입히는 그런 인물, 디자이너 김리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일종의 기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 제가 봐갖고, 네네. 그 직함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나요? 전 한복 디자이너가 아니라 한복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서 한복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지 한복 디자이너는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전통 한복을 고수하시는 장인들이 있고, 네. 그 맥은 또 소중한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현대인의 삶에 걸맞는 여러 가지들을 차용해서 자기 창의성을 내놓은 그런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네네네. 되는 거죠. 예. 자, BTS가 근정전 앞에서 그 아이돌 공연이 대단했는데 옷차림도 멋있었는데 보니까 그 옷을 만드신 분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다 한복 관심 갖게 됐어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세기별로 저고리의 길이도 다르고 치마의 길이도 달라요. 아, 변화가 돼 왔다. 예. 저는 이제 한복을 전공을 하지 않았다 보니까 제 주관적으로 한복의 멋을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는 라인의 멋과 하나는 원단의 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이 라인을 살려서 개량 한복이라고 있잖아요. 생활 한복. 전통 한복 라인이 너무 예쁘니까 편한 면 소재를 가져다가 한복을 만든 게 개량 한복. 예. 라인을 살린 거죠.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원단도 멋이 있는데 이 원단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들면 과연 모양이 한복인 게 한복일까, 원단이 한복인 게 한복일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복 원단으로 21세기 옷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누구라도 관심 가질 건데, 일단 BTS 그 경복궁 공연 아이돌 의상은 대단히 멋있거든요. 어떤 컨셉을 갖고 만드신 옷이에요? 그 당시에는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세 분밖에 못 해드렸어요, 옷을. 네. 지민 씨, 슈가 씨, 지민 제이홉 씨. 슈가. 네. 제이홉. 네. 영감을 받아서 옷을 디자인했던 게 아니라 기간에 촉박해서 제가 그 전에 디자인했었던 옷을 이제 보내드리고. 이 공연에 맞춰서 새로 준 건 아니고 해놓은 거군요. 네네. 언젠가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하고, 저 중에 옷 중에 하나는 제가 경주 호텔에서 한번 숙박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경주 코오롱 호텔에 예. 자미원이라는 방이 한국적으로 꾸며졌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옷을 디자인한 걸 제이홉 씨가 입어주셨어요. 그거는 지금 거기에 전시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옷을 만들게 돼서. 어쨌든 BTS 의상 만들어서 입힌 거 보니까 그 댓글을 보면 댓글이 뭐 10몇만 건이 있는데 그 의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 저명한 사람들이 입었어요. 김연경 씨도 입고 지코도 입고 뭐 이 네. 사람들 옷을 지었다 그러면 주문세도가 들어올 것 같은데 네. 판매를 안 한다는 게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전 한복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한복 정장이라는 거를 제가 하기 전에 한복 정장이라는 게 없었는데, 제가 만약에 한복 정장을 만들어서 팔거나 대여를 했으면 네가 하는 게 무슨 한복이냐 욕을 먹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모양이 게 한복일까, 원단이 한복인 게 한복일까, 제가 7년째 이 활동을 하면서 예. BTS 분들도 있고 대선 후보자님들도 있고 대사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게 21세기 한복이지 않을까, 이제 국민들도 조금 이해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하는 게 한복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국민이든 한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저는 그런 마중물 역할만 한다고 봐주시면.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김리을이 본명은 아니시고 네네. 보니까 본인의 예명 가치도 쓰고 보니까 이 브랜드. 이름인 거죠. 네네. 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보면 갤럭시 핸드폰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대화의 주제가 이거 갤럭시 삼성 거야.
삼성 한국 브랜드야. 저 앞에 현대자동차가 지나가면 저거 현대의 한국 브랜드야.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어서 옷을 입히려고 하다 보니까 브랜드 이름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매우 중요하죠. 예. 훈민정음이 위대한 글자인지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아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보여줬을 때는 이게 훈민정음인지 모르더라고요. 딱 리을을 보여주면서 이게 네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의 리을이라는 글자야. 그러면 대화의 주제가 삼성이라는 거에서 리을이라는 한글로 바뀌고 현대라는 거에서 한복 정장이라는 한복으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 우리나라 국민이 국가대표가 한 명 한 명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브랜드 이름도 한글로 지은 거거든요. 너무 잘하셨다. 리을이라는 기억이 남으면 그 다음에 한글로 연상이 이어질 텐데. 네네네. 원래 이 김리을 이 대표는 다양한 활동의 하나로 옷을 만들게 됐고 그 옷이 한복의 전통을 이제 차용을 했다 하는 건데요. 한복의 장점이나 한복을 현재 다시 우리가 활성화해야 될 이유는 뭐가 될까요? 그런 이유보다는 예. 댓글들 보셨잖아요. 그 지미 펠런 쇼 할 때. 예. 저도 되게 자랑스러웠던 게 뭐냐면 외국인 친구들이 영어나 이탈리아어로 서로 저 옷이 뭐래? 한복이라는 거래. 그럼 어디서? 한복 정장이래. 이제 어떻게 알고 또 이제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문화의 한복을 입히다라는 게 이 문화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방탄소년단 분들이 이탈리아 팬이에요. 근데 저녁에 부모님이랑 파스타를 먹으면서 이제 이탈리아어로 대화를 하겠죠? 오늘 방탄소년단 분들이 한복이라는 거를 입고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무대를 했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먹으면서 한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저는 이탈리아 문화의 한복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무조건 한복을 입어야지 입히는 게 아니라 대화에 한 번, 두 번 언급되는 게 저는 문화의 한복을 입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문화의 한복을 입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말을 한 겁니다. 네. 마지막 K-피플 시간으로 초대를 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젊은 김리을 디자이너에게 한국 문화란 어떤 겁니까? 한국 문화란 제 자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표현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방향만 틀어지지 않는다면 제 자체가 이제 한국 문화로서 이제 표현이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 사는 개개인이 이제 한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활동 많이 기대하겠고요. 지금 모습처럼 다채롭게 창의적으로 한 10년 흐르고 뒤돌아보면 많은 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날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